2, 3, 4.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를 가르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90년대 주사파 지하 조직을 이끌었던 김영환 씨가 통진당 인사들이 과거 북한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씨는 90년대 선거에 후보를 내면서 북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민혁당 하부 조직에 1995년 지방선거와 이듬해 총선에 나가라고 지시했고 당시 김미희, 이상규 후보에 각각 500만 원씩 지원했다는 겁니다. 민혁당의 모든 활동이 극비사항이고 정책이 누구다 하는 것도 괜히 극비사항이고 뭐 북한과 우리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뭐 국비사항이고 아무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이제 관심은 김영환 씨의 증언이 통진당 해산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석기 의원의 내라는 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받고 이후 다양한 증거조사 등이 진행된 만큼 최종 결론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 섹시한 건 깔끔하게 우리끼리 하려고 했는데 또 불청객이 삑사리가 끼어들었어요. 불청객이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고정일 구라마왕 레전드 오브 구라 최강욱입니다. 최변이 있었고 전국구가 듣기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지금 긴장을 타 막 이재화가 아씨 저거 자기 자리인데 뺏겼다고. 자, 아니,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대. 칭찬 댓글이. 궁시렁거리지 마 좀. 자, 그리고 디테일은 나를 당할 인간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추적한다. 꼼꼼 기사.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쫄았지?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니까. 네.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좀 목소리가 아니던데. 네. 자꾸 쫄았다 그러대요. 그럼 왜냐하면 진짜 쟤들이 국정원이나 이 청와대에서 듣는 애들이 하호영하고 나하고 뭘 하는 줄 몰라요. 살짝 감을 좀 잡은 것 같지? 아직 못 잡았나? 이게 우리가 성동 격서 에드벌론 띄우고 뺑기 치고 이런 게 선수들이야. 니들만 전략 사이드가 있는 줄 아냐 자식들아. 성동 격서라는 어려운 것도 아는데 왜 기시감을 보냈을까? 정말 이상해. 야, 기시감 내가 계속 들었는데 지금 몇 분을 먹는지 모르겠어. 이변은 기시감 알아? 알죠. 에이 모르는 것 같은데 표정이. 자, 버벅거사 이재화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예, 기시감 진짜 알아? 알지. 아, 난 옛날에 본 느낌? 예. 한자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그거를 영어만 알지 이제. 아니, 우리 한자 좀 약한가? 데자뷰 아니 우리는 영적으로 또 접근하니까 그거를. 데자뷰 전 세계 영어 기억이라고. 아니죠. 불어잖아요. 데자뷰는. 그 영어화 됐죠 이제. 외래어로 영어화된. 그렇지. 예. 전국구 미니 콘서트가 열립니다. 부산인데요. 11월 11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상공회에서 대강당입니다. 자, 출연은 저하고요. 법조계 레전드 오브 구라, 구라의 전설 최강욱, 그 다음에 법조계 버벅거사 이재화,
전북대 로스쿨 교수 송기춘 여기도 한입발 한다면서요. 제목은 민주공화국 해산은 뭐. 근데 가급적 갱상도 분들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우니까요. 11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상공회에서 대강당 전국구 미니 콘서트 입장료 없고요. 무료 입장 유료 퇴장도 아닙니다. 그냥 대체 없이 무료입니다. 선착순 7시 넘으면 자리 없으니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국구 자발적 유료 CMS 후원 안내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빵 전국구 페이지에서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하나은행 571-910-005-27704 하나은행 571-910-005-27704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요일날 11월 11일 7시 30분 7시까지 와야 돼. 7시까지 와야 돼. 자리 없어요. 7시 30시까지 하면 진짜 자리가 좁아요. 한 5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산 상가구에서 대강당. 자, 그리고 콘서트가 다 끝난 다음에 미곤스 부산 울산 근처에 계신 분들 뒤풀이가 있습니다. 대도 양푼이 매운 갈비찜. 미곤스 카페 가면 장소 나와 있고요. 부산 진구 범천일동 그리고 미곤스 아닌 분들도 오셔도 돼요. 저녁에 뒤풀이 할 때 보통 이런 콘서트 하면 뒤풀이 안 하는데 우리 AS 확실하게 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날 온다 그러는데 많이 온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원래 미곤스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출입. 그날 가입하면 가입하라 그러지 뭐. 네. 저는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 하도 500석이 작다고. 네. 그래요? 이게 그 타 지역에서 자꾸 문의가 오는데 타 지역 분들은 오지 마세요. 부산 인접 분들 주로 갱상도 분들만 오셨으면 한번 간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출연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라마왕 버벅거사 그다음에 또 누구죠? 전북대. 네, 전북대. 송기춘 교수님. 송기춘 교수님. 네. 거기도 또 한구라 하신다고. 네. 그 양반이 얼굴에 수염을 기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저보다 한 살 아래예요. 아, 그렇죠? 예, 동갑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형님 왜 얼굴에 수염을 기르고 나타나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맨날 자유권이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 얼굴도 내 맘대로 못해서 그게 부끄러워서 한번 내 맘대로 해봤대. 예. 그렇게 인권의식에 투철한 분입니다. 그 사모님이 자꾸만 저하고 카톡을 해요. 그리고 사모님은 카톡도 해요. 사모님 카톡 열심히 해. 그리고 딸도 또 제 그 팬이고. 네, 근데 딸들 많아. 그 송 교수가 일체 얘기를 안 해준대요 집에서. 네, 뭔 얘기를 안 해요? 과묵하신 분인데. 아니 집에서 뭐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줘서 부산에 콘서트 있는 것도 몰랐어요. 네. 전국구 듣고 알았대. 저는 이제 그 무슨 자유주의자 그 부인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가정을 바탕 내려고 또 왜 그래? 아니 이제 워낙 겉으로 과묵하신 분인데 네. 입이 열리면 온 거예요 그 자체가. 빙의가 된 거야? 그분이 오신 거야? 입이 열리면 뭐 수정할 데가 토시 하나 수정할 데가 없어요. 예. 내용도 아주 깊이가 있어요. 재미도 있고. 완단 전주 사투리. 제가 그래갖고 송 교수님이 강추했잖아요, 제가. 이쪽에 하라고? 네. 그날 재미없으면 책임져. 사회자가 어떻게 사회를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사회자라 그러지 마. 우리 사회 안 봐. 진행. 옆구리 뭐 몸살이 와갖고. 자, 오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얘기는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분이거나 혹은 지금 종편에서 날마다 이거 없으면 종편 방송이 안 돼. 주사파. 주사파의 뿌리이고 원조인. 그렇죠. 종북의 뿌리죠. 종북의 뿌리죠. 네. 이 양반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 수국골통들이 유지가 돼. 그렇죠. 뿌리를 내려놨으니까. 네. 김영환. 북한 공작원이냐? 국정원 뿌락치냐? 우리 이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가 날마다 전화 새벽 3시에 이거 꼭 하자. 고문을 해 고문. 전화 고문을. 근데 전체 스토리를 보니까 80년대 이 양반이 주사파를 하면서 주사파의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90년대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민주개혁 세력을 박살내는데 일조를 그렇죠. 했을 거다라는 그런 신빙성 있는 근거를 막 제시해. 누가? 이재화가 막 돌려 책임 안 져 우리는. 이 양반은 검사가 아니지 진짜 괜히 줄 알았네.
아니에요. 김영환? 국정 뿌락치 아니야. 마포고등학교 김영환- 서울법대 8위학번. 예. 공법학과 8위학번인데 내하고 같은 학번인데 예. 김영환이 내한테 뭐 시비 걸겠어요? 예. 내한테 박살난 사람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80년대는 그 강철로 예. 필명이 강철 서신으로. 예, 강철. 필명이 강철이고 강철 민기 이런 강철 양반들이- 서신. 예, 강철 서신으로 주사파의 내용을 예. 지하 팜플렛을 해갖고 학생 운동권에 쫙 뿌렸죠. 그렇죠. 강철 서신을. 품성론을 예. 완전히 저기 정착시킨. 자, 그런데 이번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죠? 예, 나왔죠. 예. 검찰 측, 그러니까 법무부 측. 그렇죠. 증인이죠. 예. 법무부 쪽, 정부 쪽 증인은 나왔는데 그 전에는 원래 정인 신청할 거를 일괄적으로 신청하라고 했을 때까지 신청 안 했어요. 예. 김영환 똘마니들만 다 예. 신청했는데 추가한 거예요. 뭐 김동식 간첩 사건 간첩 해갖고 전향했던 간첩도 나오고 이광백 등등 해서 민주노동당 활동을 안 하고 한총련 활동하다가 전향하고 북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만 쭉 그 정인 신청했는데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가 무죄가 선고되고 아로는 없다 이런 판결 나니까 예. 부랴부랴 그때 김영환을 신청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 스토리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네. 김영환에 대해서 조금 소개가 필요합니다. 아까 마포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8위학번. 네, 법대죠. 예. 공법학과 8위학번. 8위학번. 그리고 웬만하면 다 서울법대예요. 아까 김재원도 서울법대. 쪽팔려 죽겠어. 김기춘. 정말 예. 어디 가서 여기 그 하나 이재현 빠지질 않아. 고등법대야.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 86년도에 그냥 대학교 4학년 때죠. 단재 사상 연구에 이적 단체로 기소되면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받고 2년 좀 넘는 감옥을 살고 88년에 출소합니다. 네. 그리고 89년 7월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일성이 40-50년 동안 못했던 주체 사상을 뿌리는데 학생운동을 했던 한 명의 대학생이 자기들이 평생 못한 걸 한 거야. 그럼 얼마나 감동을 했고 접촉을 했겠냐.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과 89년 7월에 접촉을 하고 91년 5월에 반잠수함을 타고 미립북을 합니다. 김일성 만나고.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고 와요. 그리고 92년도에 지하혁명 조직인 민혁당 민족민주혁명당을 만들고 95년도에 전향 결심을 합니다. 예. 자, 이 전향 결심하면서 이때 당시의 얘기를 갖고 이번에 통합진보당 해산하면서 이 내용을 갖고 증언 때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95년 전향 결심을 했는데 그거는 예. 속으로 결심한 거고. 속으로. 예. 예. 근데 95년도부터 오히려 한청협 전국연합에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후배들 계속 끌어들여요. 전향 결심을 하고. 그렇죠. 네. 조직을 계속 확대하고 97년도에 민혁당 해체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체포돼서 전향을 하고 자기는 처벌 안 받고 공소보류 결정하고 석방이 되죠. 그러니까 95년도에 마음속으로 네. 내심의 전향 결심을 하고 지 이야기예요. 예, 자기 얘기가.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총련이라든지 한청협이라든지 전국연합이라든지 운동권을 조직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네. 그렇죠. 조직에서 이상한 거기에 사람이에요? 조직원들을 파견시키고 예. 또 후배들을 대거 취업하고. 당원들로 모집하죠. 비밀당을 당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예. 97년도에 이제 해체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98년도까지 김일성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요. 혼자서만 받아. 전향 결심을 하고도 받아? 네. 그렇죠. 전향 결심을 하고 받아 계속 지령을? 예. 받고 99년도에 8월 달에 체포되면서 다 까발리고 자기는 혼자서만 공소보류 처벌 안 받았죠. 그럼 김일성한테 공작금 40만 불 받고 그런 게 언제쯤? 그거는 91년도. 91년도? 네. 아까 그 공소보류라고 말씀하신 사건은 민혁당 사건이죠. 그렇죠. 예. 민족당 사건이고 거기에 이제 하영옥이라고 이제 박금섭 3명이 중앙위원이 있었는데 이제 박금섭은 설득을 해서 같이 전향을 해요. 그런데 하영옥은 지금도 학원하고 있는데 하영옥은 전향하지 않았다 해갖고 실형을 받죠. 예. 실형을 받고 나와서 이 사람은 북한 민주화 운동 안 하고 그냥 학원하고 있어요. 잘 아시죠? 예. 그리고 당시에 서열 5위로 발표됐던 사람이 이제 이석기 의원이고요. 서열 5위로 발표했던 게 이제 이석기 의원이고. 근데 그 다른 자료를 보면은 91년 5월에 미립국에서 김일성을 만나는데 이 양반이 이때 김영환 씨가 그 이제 전국적인 재운동 단체인 전민련에
조국통일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 조통위원회 활동을 해요. 김영환이요. 예. 활동하면서 북한 갔다. 그때 여러 차례 봤죠. 저도 조통위 소속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재활동을 하면서 북한을 갔다 온 거야. 예. 그런데 다른 소리를 그 자료를 봤더니 김일성을 만나고 오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예. 그리고 북한에는 주체 사상이 없더라. 그리고 북한이 관료되어 있고 인민의 삶은 피폐화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자료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전향 결심을 이미 내심으로는 더 빨리 한 거 아니야? 아니 이제 95년 무렵에 자기는 일단 국정원의 반성문은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91년도 5월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보니까 김일성이 주체사상도 잘 모르더라. 그다음에 북의 인민의 자주성이 억압된 나라라는 거 내가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북한의 관료주의가 너무 심하더라. 이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91년도. 91년도에. 그랬는데 92년도에 민혁당을 창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창당을 하고 그때 후배들을 다 들어오고 95년도에 자기 이야기는 확실하게 굳혔다고 하는데 그때도 계속 확대를 해요. 그러다가 97년도에 해체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보통 전향 결심을 하면 자기가 하던 거를 정리하거나 멈춰버려야 되는데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겠죠. 그러고 계속 그 이후에 97년도까지 민혁당 기관지에 주체사상 찬양하고 북한식 사회주의가 좋다 이런 글을 계속 써요. 그러니까 뿌락치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리고 얘는 일망타진을 꿈꾸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헌법재판소에서 반대신문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전향 결심 내심에 결심한 사람이 어떻게 창당을 하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창당했냐니까 혼자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혼자 빠져나오면 자기가 북한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해서 해버리면 다른 사람을 한꺼번에 섭득해서 전향하기 어려워서 했다. 그러니까 민혁당은 민혁당 당활동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설득을 해서 같이 전향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럼 민혁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지 말지. 왜 주체 사상을 다 퍼뜨려 놓는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국정원하고 연계해서 위장정당 만든 거 아니냐, 함정 파놓은 거 아니냐. 진짜 그렇게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그렇죠. 그 동영상이 그대로 나오죠. 진짜로? 그럼 확인되면 돼. 10월 21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재판 상황. 그 아까 반대신문에 나왔는데 정의는 그 91년 5월 달에 방북해서 그때부터 북한 체제가 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92년도에 민혁당 창당하고 그 이후에 민혁당 기관지에 14차례 걸쳐서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과연 그 민혁당을 그 혁명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국정원하고 연계돼서 좀 위장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국정원하고 연계돼서 위장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그런 거를 할 특별한 동기도 이유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이름의 민혁당 기관지를 아마 세심하게 읽어보고 분석한 사람들이면 잘 알 겁니다. 그 아마 주사파의 혹은 민혁당의 일반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행간을 통해서 변화된 사상을 얘기하려고 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이제 원래 예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또 내 이야기였죠. 14회에 찬양한 건 뭐냐.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미세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미세한 변화도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한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런 거지. 김일성 장군 만만세우지 않고 김일성 장군 만세. 만자를 하나 뺐다든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돼서 이제 제만 의심을 한 게 아니라 그 재판관도 물어봤어요? 재판관 물어봤죠. 이제 김희수 재판관님이 아니 전향 결심을 한 사람이 그 98년까지 김일성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언제 최종 결심했냐 95년인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 95년 이후에도 또 그랬는데. 그럼 98년까지 지령 받은 거는 이해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혼자만 빠져나오면 북한이 하용옥을 접촉하면 조직원들 설득하기 힘들어진다. 이 논리예요. 제가 90년대 학교를 좀 다녔었잖아요. 네.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실제로 96년, 7년 넘어가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선배들 중에 일부가 갑자기 북한 민주화를 하자고 선배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 일부 설득이 되긴 됐네. 네. 뭐 그때 돌아다니는 말로는 실제로 서울 지역하고 예. 호남 중에 이제 전북 지역이 그런 식으로 좀 설득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럼 주체 사상을 퍼뜨리질 말든지 쭉 퍼뜨려 놓고 자 주체 사상에 물드는 빨갱이들 다 모여라 그러고 다 모여놓고 그렇죠. 자 이제까지 내가 얘기했던 건 뻥! 뻥까지는 괜찮은데 예. 지만 빠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덫을 놔두고 예. 그 소나무나 이런 거 가려놓고 아니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7년 동안 얘기했던 건 다 개뻥이고 자 이제 전향합시다. 전향 안 하는 사람 감옥 갑니다. 그럼 뭐야 이거는 통으로 금으로 통으로 놓고 일망타진하려고 그랬던 거밖에 더 되냐고. 나는 뭐 더 이상 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냥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그거만으로 설명이 끝이에요? 아니 그때 그 얘기하는 눈빛이나 표정이 어땠어요? 그냥 저는 뻔뻔하게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저는 이제 그 정인신문 하면 눈을 보거든요. 그 전에 내가 뭐 보고했던 김영환 눈은 살아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썩었어요? 완전히 그 눈동자가 풀렸어요. 근데 내가 눈은 원래 풀렸어 그 전부터. 그거는 그 전에 내가 유심히 안 봐서 그런지 이번에 풀리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묻죠. 김선수 변호가 묻는데 당신은 원래 대학 다닐 때 운동을 학생 운동 시작할 때부터 주체사상을 심취해서 학생 운동 시작한 것 아니지 않느냐. 누가? 그러니까 김선수 변호가 김선수 묻는다. 변호사가 그러니까 물론 전두환 군사정권에 분노하고 민중의 생존권이 말살돼 가는 거기 때문에 분노해서 학생 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 민중의 생존권이 지금 나아졌냐? 완전히 그 100%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아졌다고 하냐? 그때는 월급 60만 원씩 받았는데 지금은 몇백만 원씩 받지 않느냐? 내가 졌다 그랬어요. 지금 실업률 이런 거 계산도 안 하고 실질 임금 소득 이런 것도 계산 안 하고 아니 노동자가 뭐 배부른 돼지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노동자들의 권리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이야기했어. 그러면 당신은 지금 자기는 아직까지 여전히 혁명가고 민중의 봉사자라고 확신을 한다. 이래서 지금도. 그러면 내가 당신은 혁명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그럼 물었죠.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북한의 민중을 살리는 길이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그 남한 이야기는 왜 안 하냐고. 남한은 자기 조국이 아닌가? 김영환의 조국은 북한인가? 완전히 그야말로 종북주의자잖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해요? 일체 침묵하고 있죠. 아니 혁명을 하는데 자기 조국을 위해서 혁명해야 되는데 김영환이가 혁명을 하는 건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자기 조국인가? 왜 남한의 그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작태에 대해서 침묵을 하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97년도에 이제 전향을 하고 본인은 99년도에 체포하죠. 체포해서 전향이 같은 해 이제 공소 보류 석방이 되는데 이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속되는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몇 사람이 구속됐지, 몇 사람. 하영옥 등이 구속됐죠. 하영옥, 이석기 이런 사람들 구속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주사파 이런 것이 90년대 학생운동의 대세를 형성하면서 거의 모든 운동 세력의 한 축으로 주사파가 형성된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랬죠. 그럼 90년대 정상적으로 갔으면 주사파를 뿌려놓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 멀쩡하게 합법적인 합리적인 진보 운동을 하고 있지. 그렇죠. 민주화 운동하고 이때도 보게 되면은 이때가 언제냐면 87년서부터 92년까지 노태우가 정권을 잡았을 때고 92년서부터 김영삼 97년까지 잡고 있을 때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정도 무슨 개혁적 조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민주화운동 세력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민주개혁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놓고 자기만 쏙 빠져나가고 자기는 그 처벌받지 않는 대가로 다 불고.
이 사람이 빠져나오고. 강철 서신을 처음 발표한 게 86년이잖아요. 제가 86학번이라서 그때 1학년 들어가자마자 좀 지나고 나니까 뭔 강철 서신이라는 걸 돌려주면서 읽으라고 그러는데 예. 나는 그때 이게 뭐 어디서 기원이 됐는지는 모르고 읽어보니까 이게 누가 쓴 거냐. 그랬더니 우리 선배가 쓴 건데 그때 왜 이제 우리 대자보 쓰고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현학적인 글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왜 학생들이 막 이렇게 쓰니까. 근데 이거는 나름 논리도 정연하고 뭐 뭔가 막 있어 보이는 글이었어요. 되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를 뭐 학습을 하네 어쩌네 하는데 뭔가 좀 느낌 이상해서 나는 자꾸 이렇게 외곽으로 겉돌게 되던데. 예.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무슨 잠수함터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왔다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지는 또 전향해가지고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예. 그래서 아니 무슨 세상에 그런 놈이 있나 싶었었거든. 그때도 처음에 잡혔다고 했을 때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디테일하게 뭐 자기가 몇 년도까지 마음속으로 사실은 전향을 했고 이런 얘기들은 잘 안 알려졌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거 신문하면서 많이 알려진 거지. 예. 그 진짜 황당한 놈이에요 이거. 그리고 그 99년도 이제 하용옥 재판을 할 때 이제 하용옥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고 네, 그때도. 맞아. 검찰 신문하고 피고인 반대 신문 할 때 네. 도망가 버렸어요. 네. 안 나왔지. 아, 김영환이?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95년도 지방선거에 출마자 이상규 뭐 돈 김미가 줬다. 돈 예. 줬다 예.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진술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그때 거하고 또 다른 말이에요. 그때도 전향한 이후에 네. 진술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상규하고 김미 이런 사람은 조직원이 아니다. 그리고 근데 지방선거 때 지금 법정에서는 이상규, 김미도 안 나와. 네. 뭐 이상규 등의 산맥에게 500만 원씩 줬다. 예. 김미한테는 돈 준 게 아예 부인을 해. 네. 그런데 그 자금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조직원인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번에 나와서 진술을 바꾸는 이유가 예. 아로가 날라갔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로 대신 민혁당 잔존 세력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했다. 이렇게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 그러니까 바꾸니까 이석기 재판에서 예. 그 내란 음모. 그래 아로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란 음모에 예.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아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판단하고 내란 음모가 무죄가 되니까 예. 그거로 엮으려고 그러다가 엮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민혁당 잔존 세력이 주어를 통진당을- 바꾸는 거죠. 예. 아. 그런데 그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예. 증거가 없는데 그 전에 증거는 99년도에 하영옥 때 정인신문 조서만 있는데 예. 이거 뭐 이상균이 이석균이 이런 자기는 조직원인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조직원인지 모른다. 그렇게 진술돼 있는 거니까 그게 증거가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와서 바꾼 거예요. 진술을 바꾸게끔 만든 거예요. 아. 그러면서 부랴부랴 김영환을 정인 신청해서 해서 와서 하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헌재에서도 이상규 김미에게 각 500만 원씩 선거 그렇죠. 자금을 예. 하영옥을 통해 지급했다 이렇게 진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상규 뭐 김미 의원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고 예. 그다음 하용옥도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당신은 그러면 17년 전에 법정 진술이 허위 진술이냐 예. 형식적 위정을 했다는 거야. 형식적 위정. 아, 법대니까 또 이상한 표현을 잘하네. 그때 당시에는 형식적 자기로 위증은 뭐야? 자기는 자기 그 위정은 했는데 예. 자기들은 조직원들이 자기 진술 때문에 다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술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자기 진술 때문에 다치는데 뭐 다칠까봐. 그리고 그거는 전향한 이후에 예. 막 그 기억이 생생할 때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번 위정한 사람이 17년 이후에 기억이 희미해지는데 17년 이후에 또 위정 안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번에는 17년 이후에 정치적 목적으로 증언을 하는데 더욱더 위정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좋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 별건 아무도 없고. 모르니까 예. 이거는 예. 왜 입장이 안 되는 거야. 예. 짓거리는 예. 거예요. 예. 예. 북한에서 40만 달러를 받은 거를 91년도에 받은 게? 누가 아느냐? 자기 혼자만 안다. 하영옥한테 이야기한 적 있느냐? 없다. 그러면 받았다는 걸 가정하에 예. 이상규, 김미 등이 북한 자금인 줄 알고 받았느냐?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종편하고 조중동이 북한 자금 받고 지방선거 했다고 난리 친 거 아니에요. 김영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영환은 지만 안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네. 그럼 정리하면 이상규 김미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실도 입증이 안 되는데 예. 설사
줬다 쳐도. 손 치더라도 네. 줬다 손 치더라도 자기는 북한에서 40만 불 91년도에 받은 그 지령금으로 이상규하고 김미희에게 줬다 그러는데 네. 그럼 그 40만 불이 북한 돈이라고 하는 걸 누가 아니냐 그러니까 저밖에 몰라요. 그리고 하용옥을 통해서 줬는데 하용옥도 몰라요. 네. 그럼 이 막상 설사 받았다고 치더라도 이상규 김미희가 이게 북한 돈인지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이상규 하용옥은 이상규 김미희는 그렇지. 김영환하고 하용옥의 다 후배들이잖아요. 예, 학교 후배로 예. 서클 후배예요. 예. 고전연구 후배라고. 예. 그러니까 선거 때 아는 사람이 선거 나가니까 돈 조금씩 그때 당시엔 줬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 이상규 김미희는 어쨌든 뭐 선배들- 받은 기억도 안 나고 입증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안 받았다고 하는데 가서 예. 받았다 선배들이 선거 설사 나가니까 받았다 하더라도 뭐 예. 경비 쪽으로 주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이거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 근거가 이석기 의원의 뭡니다 경기 동부연합 그쪽에 아로 조직이 있다고 했는데 아로 조직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됐어. 그러니까. 그래 엮을 수가 없어. 엮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야 이상규 김미희가 김영환으로부터 북한 공작금을 받은 돈으로 선거운동에 돈을 썼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자금을 받은 애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니들은 해산해야 된다. 예. 아유, 스스로 무덤을 파는데 묻어주자 그냥 다. 단 하나의 홍삼 전문 직거래 농장. 정성농장 홍삼이 있어 참 다행이야.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가입한 보험인데 뭐가 보장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제대로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요? 정말이에요. 두꺼운 약관을 읽어봐도 모르겠고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보상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미 가입된 보험 상품도 분석해주며 전문 설계사가 20여 개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조 광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음과 슬픔을 떠올리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한 번 가입으로 여행상품, 회갑, 환갑, 자녀 어학연수 등 생애 주기별 통합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는 상조. 여럿이 함께 가입하여 부담을 덜 수 있고 애도 중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대신 해결해주는 상조. 우리 삶에는 마지막 순간만큼 소중한 순간들이 많기에 대노복지사업단의 상조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생각하려 합니다. 전국구 청취자분들께는 단체 가입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399만 원이 아닌 총 369만 원의 가입비를 월 3만 원씩 나눠받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함께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로 전할 수 있는 말은 너무 짧습니다. 문의 전화는 1899-6330, 1899-6330. 전국구 청취자들을 위한 직통번호입니다. 대노복지사업단은 전국구와 함께 사랑과 배려로 진보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종편 얘기 잠깐 하셔서 좀 더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날 이제 그런 증언이 나가고 나서 그 TV조선 기자가 본인을 이제 연합뉴스 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칭하러 그렇죠. 김미 의원실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김미 의원 멘트를 보도를 하는데 말로는 이제 연합뉴스 기자라고 한 이유를 TV조선 기자라고 하면 인터뷰를 따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종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으로 보도하려고 좀 작정을 했던 거죠. 쓰레기지 뭐 그런 걸 거기서 종편에서 얘기한 거 갖고 우리가 뭐. 그리고 이때가 이제 뭐 그 99년대 진술했을 때 현재 지금 통합진보당 간부들 예. 중에 여러 사람을 거론해요. 그때 당시에 다 부인했다가 그 사람들 다 조직원이다. 뭐 네. 사무총장도 그러고 다 조직원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은 검사가 물을 때 그 사람들은 옛날 생각 그대로일 거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지. 당신은 변했고 당신은 민혁당 활동하면서도 변했는데 예. 무슨 근거로 안 변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지 않느냐. 99년 이후로. 그렇다. 예. 근데 어떻게 하느냐. 뭐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직접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바 그렇죠. 변하지 않고 있더라. 뭐 TV나 그다음에 뭐 상가집에 가서 후배들한테 만나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변했다 그러더라. 진짜 누추하다 정말. 그거를 지금 검사는 뭐냐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김영환의 99년들의 기억을 갖고 상상을 해봐라.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그때 생각을 안 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북한 사회주의를 추구하려는 세력들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검사가 김영환의 상상력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는 딱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99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봤어? 그 사람들 한 명도 안 만났다는 거예요. 99년 이후로. 그거로 끝. 네 이야기는 그냥 네가 소설 쓰는 거다. 끝. 헌법재판관들도 관심이 없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나요? 그게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진술인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99년의 시계를 갖고 2014년도에 생각을 묻는다는 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이거는 이 재판은 밀리다가 결국 김영환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의 보루로서 이제 김영환을 선택한 건데 예. 김영환이 적어도 2000년 민주노동당에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자기가 이야기해 보니까 아직도 혁명을 꿈꾸는 세력들이더라. 이렇게 최소한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김영환은 민주노동당의 문 안으로 들어가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김영환 만난 사람 누가 만나겠어요? 그 북한 민주화 운동하고 그 삐라 뿌리고 이런 사람들이나 만나겠지. 우리 이제 법정에서 진술도 남한테 누가 하더라. 나 그런 말을 들었다 이야기하는 건 다 쓰레기 취급하거든요. 그런 정인들 한터로 와서도 그거는 안 받아줘요. 재판에서 알고 있지만은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야 신빙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유성 간첩 조작 사건 때 그때도 탈북자들하고 이제 취재했던 그 기자들 만나보고 그러면은 중국 가갖고 취재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탈북 브로커 단체 이런 등등에 이 김영환이 다종다기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김영환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북한 탈북자들을 밀봉 교육을 해서 다시 들어보내는 거예요.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이 할 걸 왜 지가 해?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인가? 스스로가 이제. 북한 민주화 운동이네, 그게. 그게. 김영환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간첩하게 하는 게 북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가 구속되고. 그렇죠. 중국 공안에 잡혔었지. 그래갖고 조중동은 혁명가라고 지금 환대하고 있지. 완전 또라이 이거. 근데 제가 그때 2012년도 그 정기봉으로 뭐 고문도 당하고 그때 직접 인터뷰를 했을 때가 떠올랐는데요. 몇 년도에? 2012년도죠. 2012년도 같은데 그때 중국 공안에 고문을 당했다고. 그때를 떠올려 보면 아까 그 이재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본인이 나는 상징성이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본인이. 그거 맞아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그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래. 헌법재판소에서 김일수 재판관님이 증인이 이른바 NL 주사의 원전 맞냐 하니까 아주 자부심을 갖고 네 맞습니다. 제가 남한의 주사파를 다 전파했습니다. 아주 자부심을 갖고 그때는 눈동자가 툭툭하더라고. 뭐야 정신질환이야 무슨 관심종자야 진짜. 어? 내가 볼 때는 완전 또라이도 그런 또라이가 쌍또라이야. 과대망상증에 빠진 사람이지. 내가 볼 때는 이게 맛이 간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검찰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검찰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수호하려는 건 그냥 말이고 속으로는 불편한 정당 하나 없애겠다. 나는 오다를 받고 움직이는 거지. 그럼. 그렇죠. 자기들이 뭐 이거 없애는데 뭐 관심이나 갖겠어. 그냥 검찰에서 좀 이름 날리고 그러다가 새누리당에서 공천 중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그게 꿈이겠지.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정부의 최소한의 품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세계가 보고 있잖아요. 세계가 이거 보면 이거 전체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민변 변호사들 징계 개시 신청하고 이 김영한 씨가 나 김영한 의원이라 그럴 뻔했네. 안산에 김영한 또 거기도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아니야. 왜 그래 이름들이. 아니 그 둘을 제외한 다른 김명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두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야. 네? 아니 나는 그래서 우리 진보운동에 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런 거를 최소한의 자숙을 해야 되고. 90년대는 91년서부터 북한 갔다 와갖고 이건 관심종자. 내가 보니까 91년도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쪽팔리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전향하고 난 다음에 돈 안 주니까 전향했다라고 하는 말이 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전향까지는 뭐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 공작금 내려다 공작금 끊기니까 전향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미 그때 당시에 말종으로 취급을 했다니까. 전향할 수 있죠. 전향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록만 봐도 91년도에 전향 결심을 해 북한 갖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이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91년서부터 95년 사이에 진정한 주체 세력,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 누차해요. 가서 확인하고 왔다는 거지. 근데 간첩으로 갔다 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밀봉선 타고 갔다 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실질적으로 91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이 이게 MB 정권을 탄생하게 시키는 원조가 될 수도 있어. 90년대인데 이제 민주개혁 세력이 뿌리를 뽑아버린 거거든. 물론 주체 사상을 해갖고 거기에 경도된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경도된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젊었을 때잖아요. 경도될 수도 있죠. 뭘 잘했다는 건 아니고.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럴싸한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을 갖고 지적 호기심을 사회 변혁의 구체적인 논리를 갖고 그리고 북한 실정을 잘 모르는데 사람 홀린 거지. 구미호가 홀린 거지. 그러고 나서 통으로 그걸 갖고 8년 동안 그 장사해 먹다가 8년 동안 통으로 탁 털어놓고 99년도에 자기는 싹 빠져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을 창당을 하고 뭐 김대중 정부가 설립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뭐 주사파니 뭐 NL이니 이런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 들어오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도 집권할 수 있다 생각을 갖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체 사상 다 버리고 제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그 신정훈 보궐선거에 당선된 미문화원 농성했던 그 친구인데 당선됐을 때 한 20명 모였어요. 목포에서 나주. 20명의 나주하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모였는데 이런 80년 초반에 혁명가들 20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는 교수도 있고 논설위원도 있고 뭐 변호사 내처럼 변호사도 있고 셀러리맨도 있고 그 당에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때는 뭐 주사파에도 약간 기울였던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는 아무도 없어. 없지. 아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20세에 막시스트가 되지 않는 사람 병신이고 40대가 됐고 막시스트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병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20대 열혈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정으로 한때 경도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 우리 손으로 못 뽑을 시대이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었어.
우리가 원천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세상을 바꿀 길이 없었는데. 그렇죠. 예. 군사 독재 정권이 예.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도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들어섰고 그다음에 노태우가 계승하고 있고 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난망이었을 때지. 그러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6.15 공동선언이 있으면서 세상은 우리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할 길이 열려 있구나. 네. 우리가 국민들에게 우리가 옳은 생각을 갖고 우리 정책이 옳다는 것을 펴면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는 어떻게 됐어요? 상또라이라고 하는 건 이제와 판단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김영환이 이제 보수 언론이나 종편에 뉴스거리 먹잇감을 준 거죠. 그걸 갖고 이제 소설을 써댄 거고 김영환은 소설의 소재를 제공해주고 종편과 조중동은 그걸 갖고 소설을 써댄 거죠. 그리고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증언을 통해서 김영환이 실질적으로 전향을 결심하고도 민주개혁운동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했을 것으로 강력한 심정을 갖고 있다. 내가 판단할 때는 판단하기에는 아니 우리가 들어도 확실한 심정이네. 이제와 다른 심정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느 평상시에 이제와 그 변호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실형을 받게 했거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그거 동영상을 보시라니까. 네. 아니 안 봐도 본 것 같아. 하도 나한테 동영상 보라고 새벽 3시에 전화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냥 우리 집사람 딱 노려보지. 무슨 동영상 야간에 보는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 가면 무편집 그 실시간 동영상이 지금 17회 변론에는 다 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재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너무 길어서.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가 그거를 좀 편집을 해갖고 그 데모를 좀 올려드려야겠네. 왜냐면 김영환의 핵심 정은 편집해서. 아니 그게 왜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기껏 들고 이거 전국구 듣고 났는데 김영환이 뭐라 그랬지? 3시간 15분짜리니까 다 못 들어요. 아니 그 편집을 해야지. 그걸 한 5분 10분 안에 딱 편집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나야지 이제 그 다음에 전국구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거 조수진 변호사 갖고 여기 그거 안 들었어요? 조수진 변호사 나온 들었죠. 거? 다 들었죠. 이 무슨 웽웽웽 귀에서 웽웽웽 되는 것 같대잖아. 아니 나는 다른 것들은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뭐 교수 집단 같아. 그것만 기억나는데. 교수 집단. 내가 교수처럼 보였다는 거지. 대학 교수. 교주. 아니 후배 변호사들 내가 그걸 해줬더만은 그렇게 뭐 얼떨떨하고 혼을 빼버리면 어떡해요. 누구 혼 뺀 적 없어. 옆에서 최 변호사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이게 거기서 왜 나오지? 설마 이 법정에서 증인이 위증을 한 건 아니죠? 예, 여기서요? 아니 그 하용옥 재판 법정에서. 하용옥 재판에서요? 예. 하용옥 재판에서 글쎄요 형식적으로 보자면 뭐 위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법정이 피고인 하용옥의 범법 사실을 판단하는 그런 법정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신문이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묵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실과 달리 위정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형식적으로 보자면 위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하용옥 범법 사실과 관련이 없는 그런 검찰의 질문한 것은 뭐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못한 것이고 그런 것을 제지하지 않은 재판장과 변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은 1999년 10월 4일에 10월 4일경 국정원에서 1991년 5월 북한을 방북하여 북이 인민의 자주성이 억압되는 사회이고 김일성 주석은 주체 사상에 대해 잘 모르며 북한이 관료주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전향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 3월 16일에 민혁당을 창당하고 찬양하는 등의 글을 민혁당 기간지에 14회 게재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91년 깨달았으면서도. 저는 사실은 북한 방문하기 이전부터 정확하게 따지면 89년 하반기 베를린 장벽 붕괴라든지 다른 루마니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 붕괴 때부터 기존의 그런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방문하고 온 이후에는 그런 확신이 기존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확신이 더 강력해졌고,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운동권에서 빠져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고, 저는 뭐 반제청운동맹 민혁당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는 주사파 전체에 대한 내가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체를 협의해서 의논해서 설득해서 함께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91년에 그 북한 체제의 그런 문제점을 알았으면 적어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은 뭐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강화해서 지하혁명당을 결성을 했어요. 지하혁명당을 건설하는 것이 애초에 그런 반제청동맹 자체가 당이라는 이름만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지하혁명당이었고, 저는 반제청동맹을 대신해서 미혁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좌파들을 하고 설득하는데 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종북 노선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진술하셨죠. 그래서 통합진보당 당 전체의 노선이 폭력혁명을 추구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네. 그 당을 어떤 그룹이 확고히 주도하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에 기초하면 그 당을 확고히 주도하고 있는 그룹이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혁당. 민혁당의 출신들이 노선 자체가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여전히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대화도 안 나누고 그 사람들하고 활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근거는 뭡니까? 예, 제가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개적인 어떤 TV 출연이라든지 혹은 공개적인 세미나라든지 혹은 사적인 그런 뭐 과 동문회, 서클 동문회 등에서의 발언이나 태도,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핵심 멤버들이 폭력혁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그 정인이 하용을 통해서 자금을 몇 사람에게 지원했다 그랬잖아요. 500만 원, 지방선거는 500만 원, 총선엔 10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랬는데, 그 받는 사람은 이 돈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주는 돈인지를 알고 받았습니까? 그 중에 대다수가 민혁당 조직원이었는데, 민혁당 조직원들은 민혁당 중앙에서 선거 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인이 뭐 북한에서 받은 일부 돈이 섞여 있었다는 것은 인식 전혀 알 수 없었죠.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강철사순을 통해서 들여온 어떤 선구자다 뭐 이렇게 되게는 알려져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런 평가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95년에 결심을 했는데 하여튼 97년에 해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체 자체를 또 북한에 보고를 하질 않았고, 예, 그 전향을 결심한 후에 또 해체된 것도 북한에 알지도 않고, 물론 뭐 알려야 될 의무는 없지만은 예. 상황상으로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아까도 지령이 98년도에도 내려고 그랬다는데, 예, 맞습니다. 그 전향을 결심한 후에 왜 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활동을 95년도 했다면은 그때 이런 활동 왜 한 거예요? 글쎄요, 뭐 북한의 지령을 적극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북한과의 연계 관계를 끊게 되면 일단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북한이 하용을 비롯한 다른 미혁당 간부들과 접촉을 해서 다른 연결선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혁당 원들을 사상 전환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런 새로운 공작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제가 사상 전환한 것을 북한에 속이고 있었고, 또 그런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민혁당 해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김영환 그 증인을 통해서 본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청 말이 어려워. 이거 뭐. 해산 심판 청구. 해산 심판 청구. 이건 언제 끝납니까? 11월 25일 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결론 11월 25일 종결하고 날? 이제 이거는 그냥 재판과 달리 이제 선고 기일을 미리 지정 안 하고요. 예. 재판장들이 협의해서 알아서 자기들 정해서 할 건데 언제 할지 모르죠.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상당 부분 내용을 내일 부산 상공에서 대강당에서 아름다운 토크 이거 민변 맡겨놨으면 사람들 한 50명 왔다가 끝날 때쯤 되면 10명밖에 안 남아. 그렇죠. 정봉주가 감으로 이게 한 1000명이 오는 거야. 거기다 이제 최강욱 가니까 한 1100명. 한 100명은 더 확보하겠지. 101명? 이자 변호사 오면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20명 온다 그러니까 한 30명은 올 거예요. 고향이 전주라면 또 어디 거기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 부산 동고 나왔잖아요. 부산 동고. 여기가 전주. 최 변호사가 전주고. 저는 고향이 경주인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경주에서 다녔고 미연에서 다녔죠. 중3 때 부산으로 유학 가서 해운대 중학교 부산 동고등학교 졸업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고향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80년대를 들썩거리게 했던 그리고 90년대를 들썩거리게 했고 결국은 민주개혁 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힌 김영한 사건. 결론은 뭐 들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쯤 되면 일망타진하기 위한 국정 뿌락치역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으로밖에 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2, 3, 4.